최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단 7분 만에 끝났지만 그 결과는 영구적인 형벌이었다. 한때 강력했던 무리는 이제 짐이 되었다. 페인티드 부족은 지도자 없는 가장 위험한 순간, 즉 지도자 없는 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굶주림, 갈증, 아니면 사자의 이빨에 죽을 것인가? 야생 개무리가 지도자리를 잃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시작되다. 건기 사바나는 남은 모든 생명체를 불태우려는 열기에 팽팽하게 당겨진 피부처럼 갈라진다. 황금빛 풀들이 뜨거운 바람에 흔들리며 붉은 땅과 야생 개들의 발걸음을 따라 연기처럼 흩날리는 고운 먼지를 드러낸다. 아프리카 야생 개들은 완벽한 사냥꾼이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힘은 이빨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회성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한때 대체할 수 없는 알파 수컷이 이끌었던 페인티드 부족이다. 하지만 어제 오후 하이에나들과 숨막히는 전투 끝에 수컷 리마의 낡은 몸이 무너져 내리면서 마치 바위가 공기를 누르듯 무거운 권력 공백이 생겼다. 알파 수컷이 쓰러지자 권력은 순식간에 치명적인 공허로 변했다. 그것은 단순히 번식할 권리만이 아니었다. 무리 전체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였다. 두 명의 도전자가 나타났다. 젊고 근육질의 랑가였다. 모든 한계를 깨고 싶어하는 자의 승리에 대한 열망으로 항상 불타는 눈빛을 가진 랑가였다. 그는 언제나 묵묵히 리더를 따랐다. 그의 상대는 나이가 더 많고 우기와 건기를 여러 번 겪은 마토였다. 그의 몸에는 오래된 상처가 몇 군데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무리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듯 날카로웠다. 무리는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권력 투쟁의 칼날 아래 자멸할 것인가? 들깨무리는 사냥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리더가 없으면 결정은 더디게 내려진다. 랑가는 리더가 되려 하지만 그의 경험은 조정 능력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힘에 불과하다. 쿠두 한 마리가 탈출했다. 이건 단순히 식사를 거른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붕괴의 신호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은 새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면의 갈등은 무리 전체를 위협에 빠뜨린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랑가를 바라봅니다. 옛 지도자의 동생인 랑가.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규율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찾습니다. 빈약한 식사는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와일드 독에서 위계는 먹이를 통해 표현됩니다. 마토는 힘을 사용해 먹이를 낚아챕니다. 랑가는 반응하지 않지만 그의 몸은 굳어집니다. 갈등은 포로역이 아니라 눈빛만으로 해결됩니다. 랑가는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마토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토를 지지하는 수컷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빠르고 피비린내 나는 결투입니다. 야생 개들 사이의 위계적 투쟁은 필요했지만 유혈 삭대는 드물었습니다. 랑가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 질서는 공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토는 후퇴했습니다. 무리는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이 안정은 얼음 한 겹에 불과했습니다. 위험은 들개들이 내적 갈등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 하이에나들은 새끼들이 있는 무리의 위치를 알아냈다. 내적 갈등에서 풍겨나오는 피냄새가 그들을 끌어들인 것이다. 매콤하고 새콤하고 묵직한 금속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암컷 우두머리가 먼저 멈춰섰다. 귀는 꼿꼿이 섰으며 몸은 활시와처럼 팽팽했다. 키 큰 풀밭에서 짧고 굵고 근육질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문이 하이에나들이었다. 그들은 특유의 굽은 등과 호패는 여 공기를 으꿰듯이 하는 턱으로 다가왔다. 들개들의 내적 갈등에서 풍겨나오는 피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이에나들에게 분열된 무리의 냄새보다 더 매력적인 냄새는 없다. 방금 맞섰던 랑가와 랑가, 이제 둘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조화는 예전처럼 본능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몇 번의 느린 박자. 하이에나들이 이것을 이용하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암컷 우두머리가 짧고 높은 쉭 소리를 내며 전술적 후퇴를 알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무리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하이에나들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한 암컷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섰다. 배는 들썩이고 근육은 마치 케이블처럼 휘감겨 있었다. 그녀는 바로 공격하지 않았다. 시험 삼아 시험하고 있었다. 들개들이 여전히 단결된 조직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무너져 내린 것인지 알고 싶었다. 그녀가 포효하자 공격이 시작되었다. 들개들은 즉시 그 틈을 노렸다. 선제 공격을 하거나 포위당해 전멸당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자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싸움은 끝났다. 하이에나들은 후퇴했다. 마토는 치명상을 입었다. 랑가는 마토를 바라보았다. 승리의 눈빛이 아니라 인정의 눈빛이었다. 마토의 희생이 무리의 질서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단결은 피로 얼룩졌다. 마토는 이제 새로운 우두머리였다. 하지만 그의 힘은 죽음과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투덜거릴 필요가 없었다. 그저 행동할 뿐이었다. 강한 자가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과학적 진실은 더욱 소중했다. 육아가 생존의 열쇠였다. 권력 다툼은 끝났다. 하지만 위대한 이주는 이제 시작될 참이었다. 마토는 오카반고에서 가장 위험한 범람원을 헤쳐나가며 무리를 이끌어야 했다. 권력은 이미 손에 쥐어졌다.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할 때가 되었다. 새벽이 오카반고 하늘에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밤의 싸움으로 남은 진흙 웅덩이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전투의 기억처럼 땅을 붉게 물들였다. 마토는 숲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그의 몸은 뻣뻣해졌다. 그는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었다.
비록 동료들의 죽음을 대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안내자가 되었다. 저 멀리 말라붙은 늪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고인 물냄새와 키 큰 갈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실어 날았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물에 잠긴 땅이었고 악어들은 바위처럼 꼼짝도 않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무리를 지탱할 만큼 충분한 담수가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오카반고는 만만치 않았다. 우두머리 암컷이 고개를 돌렸다. 랑가도 그 소리를 들었다. 악어 한 마리가 상류로 기어가고 있었다. 사냥은커녕 구경만 하고 있었다. 진흙탕 가장자리에 있던 어린 악어 한 마리가 끌려내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힌 듯 온몸이 질질 끌렸다. 순식간에 물이 터졌다. 악마처럼 사나운 어린 악어가 악어의 다리를 물었던 것이다. 우두머리 암컷은 마치 상처가 자신의 몸을 파고든 듯 절망찬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겁에 질린 새끼들은 흩어졌다. 동근 눈에는 따스한 햇살과 죽음의 공포가 반사되었다. 송아지는 발버둥치며 다리를 마구 흔들었지만 악어는 더욱 세게 물살을 가르며 온몸을 진흙과 피냄새 나는 탁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악어가 몸을 돌리면 송아지의 뼈는 순식간에 부러질 것이다. 마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물에 던져진 강철 덩어리처럼 진흙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토는 먼저 앞으로 몸을 던졌다. 악어를 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닻을 내리기 위해, 악어가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악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물은 소용돌이고 갈대는 기울어졌고 진흙은 분출구처럼 솟아올랐다. 세 가지 반대되는 힘. 삶의 끝자락에서 세 가지 의지가 충돌했다. 악어는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물은 뿌옇게 흰 커튼처럼 솟아올랐다가 사라졌다. 오직 넓고 굽이는 파도만이 마치 도전받은 괴물의 마지막 숨결처럼 남아있었다. 물은 점차 잔잔해졌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무리를 짓누르는 듯한 공기는 여전히 탁했다. 송아지는 온몸이 진흙으로 뒤덮인 채 헐떡이며 누워있었다. 아슬아슬한 문간. 거짓의 평화. 그때 물이 다시 움직였다. 악어는 한 마리도 두 마리도 아니었다.
긴 그림자가 물속의 칼날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다. 이것은 더 이상 구조가 아니었다. 포위였다. 그때 무리 뒤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물속에서가 아니라 위에서였다. 조금 전에 도망쳤던 하이에나 무리가 물에 섞인 신선한 피냄새에 이끌려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오카방고의 이른 아침, 두 마리의 거대한 포식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앞에는 악어, 뒤에는 하이에나. 모든 실수는 살과 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연의 덫에 걸린 들개들. 물속의 긴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다. 악어들은 시간이 흘렀음을 아는 유령처럼 깊이 잠수했다. 하지만 침묵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다음 위험으로 가는 길을 닦을 뿐이었다. 뒤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키 큰 갈대밭에서 점박이 하이에나 무리가 어둠의 화살처럼 쏟아져 나왔다. 마토는 새로운 적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다. 우두머리 암컷은 즉시 새끼들을 방어원의 중앙으로 옮겼다. 랑가는 마토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까이 서 있었다. 더 이상 거리도 갈등도 없었다.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이었다. 우두머리 하이에나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나이도 많고 몸집도 컸으며 최근 전투에서 입은 상처 하나 없었다. 그의 노란 눈은 약해진 무리를 끝장내려는 맹렬한 기세로 빛났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다. 엄청난 충돌음, 이빨 부딪히는 소리, 진흙탕 소용돌이. 들개들은 점차 전투 리듬을 되찾았다. 익숙한 대형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으르렁거림, 쉿거리는 소리, 마치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묵직한 충돌음이 점차 잦아들었다. 그 마지막 혼돈의 순간에 우두머리 하이에나는 잠시 멈췄다. 그는 모든 노련한 포식자가 아는 것을 느꼈다. 이 싸움은 전리품은 없다. 오직 자신의 시체만 남을 것이다. 마토와 랑가의 눈빛에서 무너질 듯한 눈빛이 아니라 무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동물의 눈빛이 느껴졌다. 이는 이빨보다 더 위험했다.
우두머리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단 한 걸음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가장 크게 인정한 것이었다. 그는 보효했지만 이번에는 공격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후퇴하라는 신호였다. 회색 그림자는 빽빽한 갈대밭 속으로 사라졌다. 익숙한 혹은 뜨거운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땅을 밟는 발톱 소리는 잦아들었고 마치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오카방고의 바람에 섞여들었다. 들개들은 기진맥진했다. 새끼는 부상을 입었다. 암컷 우두머리는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또다시 추격전을 벌이면 무리는 산산이 조각날 뿐이었다. 오늘의 승리는 하루를 더 살아내는 것이었다. 바람이 호수를 가로질러 불었고 잔물결이 일렁이는 물은 깨진 유리처럼 이른 아침 햇살을 반사했다. 진흙 위의 핏자국은 아침의 습기에 옅어졌다. 악어도 하이에나도 없었다. 극한까지 싸운 들개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생존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무리를 지켰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다. 오카방고의 아련한 아침, 페인티드 부족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와 새롭게 불타있는 희망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생존 시리즈를 놓치지 말려면 알림 버튼을 누르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